오픈마켓 해보신 분들은 다 그 부분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어디서 얼마를 팔고 있지? 정산이 들어온 건 맞나? 이게 나한테 맞나? 라는 거를 들어갈 때 드는 투자금, 그게 그냥 운동 하나 값이면 된다. 그런데 아울렛에 왔다 갔다 해야 한다면은 이 직장인들이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포이즌에서 가장 잘 팔리는 카테고리 하나 짚어주시면 어떤 걸까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는 뭐 할 게 없어요. 이게 뭐 CS도 없고 뭐 할 게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자곰이라고 합니다. 리셀 관련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오늘 저를 촬영하고 싶다고 하시는 저기 또 PD님이 계셔가지고 반갑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리셀이면 어떤 리셀 하시는 거예요? 리셀이라고 하면 뭐 요즘 브랜드 제품들을 리셀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중국 플랫폼인 포이즌이라는 데서 좀 많이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PD님들 혹시 커피 안 드셨으면 저도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드시러 가보시죠. 제가 이 커피 타니까 이제 생각난 건데, 제가 이제 삼성을 13년 다녔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 다니면서 커피를 이제 자꾸 이제 사람들하고 먹잖아요. 직장인들 밥 먹고 나면. 근데 먹고 나면은 막 속이 맨날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먹으면 속 아파. 딥카페인도 먹으면 속 아파. 퇴사하고 나서 정말 거짓말 같은 것처럼 이게 없어졌어요. 내가 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회사를 다니면서. 진짜 퇴사가 만병통치약이네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대기업 다니셨는데 왜 퇴사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많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를 조금은 알았는데, 주변 사람들도 다 힘들어 하니까 원래들 다들 이렇게 다니는 건가? 회사라는 데는 원래 이런 건가?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공황장애를 직장인들은 다들 그냥 안고 다닌대요. 몇몇은. 저도 어쩔 수 없이 다니다가 빡 쓰러졌어요, 어느 날. 일하시다가요? 집에서 팍 쓰러지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됐죠. 잠깐 들어갈까요?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이제 제가 이번에 잡은 사무실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촬영을 그냥 하자고 그러셔가지고 PD님들이 저희 사무실 지금 이케아로 다 꾸미고 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이쁘게 꾸미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창고인데 창고도 정리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정리도 못 하고 있어요. 이렇게 쌓아놓고 있고. 퇴사한 다음에 바로 온라인 사업하신 거예요? 패션 회사 쪽에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있었고요. 제가 이제 옷을 좋아하고 패션을 좋아하고 막 브랜드 관심 있고 그러니까 취미로 좋아하는 거를 하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들어가서 있어 봤는데도 역시 또 회사구나. 회사라는 거, 그 안에서 뭔가 저는 갇혀있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공대셀러가 이제 대학교 친구 갑자기 낮에 점심에 야, 회 먹으러 와 그러더라고요. 공대셀러님께서요? 네, 낮에 화가 나는 포인트인데요? 직장인이니까 화가 나요 지금. 낮에 회를 먹으러 자기 어디로 오래 갔어. 그랬더니 1시였거든요 소주에 회를 먹고 있어요, 직원들하고. 거기서 일단 1차 빡침이 딱 왔죠. 나는 여기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름 뭐 돈 벌고 이러고 있는데 얘는 뭐지? 그거에 대한 매력을 거기서 한번 딱 문화적 충격이랄까 막 먹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야, 나 이번 달에 나 이만큼 벌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나는 얼마 벌었어? 근데 제 2배인 거예요. 공대셀러가 2배를 벌고 있다는 사실에 또 화가 나서 너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서부터 이커머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공대셀러님이 어찌 보면 알려주신 분이네요. 아니, 놀린 거예요. 그냥 놀린 건데, 저를 긁으려고 한 건데 제가 긁혀서 너 어떻게 한 거야? 너 이게 뭐야? 그때부터 저는 이제 사업자가 뭐구나라부터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요. 내가 사실 마음속에 사업을 해야겠다는 꿈이 있었다던가. 부업이란 것도 뭐 이런 거 몰랐고요. 그냥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시키는 대학 가고, 직장에 들어갔더니 시키는 일 하고, 그러면 돈 나오고. 근데 시키는 거 일하는 거 치고는 대학도 좋은 대학 가신 걸로 알고 있고. 뭐 열심히 다들 이제 교과서대로 공부하신. 죄송합니다. 긁히는데요?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해서 이제 완전 처음부터 배웠죠. 그럼 처음 시작했던 거는 어떤 사업이었어요? 처음 시작한 건 이제 공대셀러님이 그때 하고 있었던 건 이제 서 과장님 통해서 중국 구매대행 더떡코 때부터 제가 이제 보고 옆에서 봤는데 이게 완전 새로운 세계던데요. 잘하는 이제 공대셀러라는 애가 있으니까 시작을 해서 했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왜 만만치 않았어요? 공대셀러님이 친구고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첫 시작이 좀
수월했을 것 같은데요. 그쵸. 첫 시작은 당연히 수월했죠. 다른 분들에 비하면. 왜냐면 이제 옆에서 하나하나 야 사업자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되니까 알려주고 해서 했는데 사람한테는 맞는 게 있다는 거를 또 그때 알았어요. 아 중국 구매대행 나랑 좀 안 맞는데? 이거 어렵더라고요. 보통 중국 구매대행이 온라인 비즈니스 중에서도 가장 쉬운 거라서 누구나 할 수 있다. 사실은 무자본 창업은 아니지만 무자본 창업이라는 말이 붙을 만큼 진짜 쉬운 거라서 다들 중국 구매대행 하는데 왜 안 만드신 거예요? 저는 일단 중국 구매대행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 CS를 옆에서 하는 걸 봤는데 와, 이 CS는 정말 완전 다른 세계잖아. 그래서 보니까 나는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제품을 이렇게 다루는 거. 잠깐만, 덥죠? 아 역시 돈을 많이 버셔서 에어컨을 창문 열고 키세요. 다들 이렇게 창문 열고 원래 에어컨 키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 택배 싸시는 거예요? 택배가 아니고요. 이케아 조립하려고. 아니 대표님 일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일은 저기 지금 노트북에 하고 있어요, 지금. 노트북에 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자, 지금 프로그램 돌려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 할 일 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따가 잠깐 뭐 돌리고 나온 거 보여드릴 거예요. 프로그램을 쓴다는 거가 제 시간을 벌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건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지금 써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따가 결과 나온 거 같이 보고 오늘 뭐 PD님도 신발 필요하시면 하나 제가 골라는 드릴게. 기대했네요. 네. 이케아 조립 해보셨어요? 얼핏 보면은 네. 포이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테리어 업자 같은데. 중국 구매대행에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셨었어요. CS. 근데 그게 왜 리셀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제 대량 등록으로 중국을 하다가 대량 등록을 브랜드 제품을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브랜드 제품을 대량 등록해가지고 위탁 판매하는 거. 중국 제품을 대량 등록을 하던 거에서 브랜드 제품을 대량 등록 위탁으로 팔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은근 생각보다 CS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브랜드 제품의 특성이 사람들이 구매를 할 때 어떤 제품인지를 알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제품은 이 사진이랑 상세 페이지를 판매자가 만든 걸 보고 사니까 그걸 믿고 사는데 물건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린 나도 몰라. 판매자들이 대량 등록을 해버리니까 팔리고 나면 아 이런 제품을 내가 팔았네? 여기서부터 저는 그게 불안했었어요. 어떤 제품이 내가 구매자한테 갈지 모르는데 과연 그 사람은 만족을 할까?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데 브랜드 제품은 예를 들어서 나이키 뭐 에어포스야.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어떤 신발인지 아는데 이 브랜드 제품을 사는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얘가 제일 싸네? 그러면 사는 거거든요. 거기서 오는 CS가 엄청 적더라고요. 중국 거에 비해서. 저 아는 분은 뭐 2년 동안 한 건 CS를 받았다고 그랬나? 브랜드 제품을 하니까 CS가 없네? 그럼 제가 스트레스 받는 게 하나 없어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 대량 등록을 하다가 그 대량 등록이라는 것도 사업자를 일단 좀 많이 내야 되고 막 관리, 그 다음에 사이트들 관리, 특히나 정산이 너무 느린 부분. 이게 맞나? 내가 돈이 언제 벌리는 거지?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정산이 너무 느리니까. 너무 느리니까. 쿠팡 같은 데는 막 2달 이렇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내가 뭐를 얼마 벌고 있지? 오픈마켓 해보신 분들은 다 그 부분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막 팔고 올리고 있는데 내가 어디서 얼마를 팔고 있지? 정산이 들어온 건 맞나? 이런 부분이 저는 너무 싫었죠. 정확하지 않은 이런 거? 옛날부터 제가 이제 옷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알았더니 크림이라는 사이트에서 리셀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들어오한 거 당첨되면 올리고 팔고 하던 거를 이것도 역시 여기서 이제 그가 또 등장합니다. 공대셀러? 공대셀러 빵빵빵빵 박아주세요. 그가 등장했는데 재밌는 걸 알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보죠? 공대셀러님. 공대셀러님이 제가 원래 좀 이상한 거 많이 그래가지고 강의도 엄청 많이 들어요. 서화장님하고 비슷하죠. 야 이런 게 있대. 너 해봐. 자기는 별로 안 땡기나 봐. 그게 포이즌이었습니다. 포이즌 봤더니 중국 수출이래요. 수출?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게다가 중국? 나 거기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해봤죠? 그랬더니 크림 리셀을 하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올리고 파는데 수출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부담됐었던 부분이 요거는 포이즌의 창고가 인천에 있거든요. 인천에 그냥 택배를 보냈더니 판매가 끝나더니 다음날 정산이 되더라. 제가 얼핏 듣기로는 중국이 워낙 깐깐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이지만 그 나라 입장에서 수입이라서 네. 통관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그 통관 문제 그런 거는 저는 하고 나서 나중에 알았던 거예요. 이제 포이즌을 막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게 왜 얘가 왜 잘 팔리지? 왜 잘 되지? 하면서 찾아보다 보니 중국이라는 데가 공산당? 이러면 공산국가? 잘리나요? 공산당 괜찮나요?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런 데라 그런지 자기네 수입 수출하는 이런 통관하는 데가 엄청 깐깐하대요. 근데 이 포이즌이라는 데는 그거를 자기네가 다 해결을 해주는 거죠. 자기네가 그걸 다 해줄 테니까 일정 수수료만 내. 그러니까 저희는 인천 창고로 보내면 걔네가 수출에서부터 자기네 수입 통관에서부터 자기네 구매자한테까지 물건을 다 보내주고 끝. 다음 날 정산. 그러면 수수료가 비싼 거 아니에요? 수수료가 제가 봤을 때는 막 비싸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수수료가 이제 10%라고 보통 생각을 정하면 되거든요. 쿠팡도 기본적인 거는 뭐 11%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딱히 비싸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우리 국내 오픈마켓 수수료랑 거의 비슷하네요. 네, 제가 봐서는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게다가 뭐 정산이 빠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속도라서 쿠팡 저 그로스도 했었거든요. 브랜드 제품을 그로스도 넣어서 다 해봤는데 역시 정산 빠른 거가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좋은 거다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제가 복리라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복리가 뭔가요? PD님? 촬영 여기서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요? 쿠팡을 예를 들면요, 5만원짜리를 사서 10만원을 정산 받아야 되는데 2달 뒤야. 근데 그 2배가 되는 게 2달 뒤잖아요. 포이즌에서 팔면 빠르면 뭐 다음 주에 내가 정산을 받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가 5만원이었던 게 10만원 되는 게 일주일이에요. 그냥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또 2배가 되는 게 또 그 다음 주예요. 또 2배가 되는 게 그 다음 주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자본금을 제일 빨리 늘릴 수 있는 거는 정산이 빠른 거구나를 포이즌을 하면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당연한 건 줄 알았던 거예요. 제가 정산이 느린 게. 정산 빠른 곳에 들어갔더니 내 자본금이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와, 정산 빠르면은 이게 복리가 되네. 보통 이런 포이즌 같은 온라인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싶으신 분들은 부업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본을 많이 투자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은 포이즌이 정산이 빠른 만큼 내가 갖고 있는 초기 자본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되게 저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보통 이제 어떤 사입을 해야 된다거나 중국 거를 갖고 들어온다거나 하려고 그러면은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어치 사갖고 들어와서 뭐 사입 제품을 팔아갖고 해야 되는데, 이런 포이즌 같은 리셀 플랫폼은 지금 신고 계신 운동화 하나 사서 팔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할 만한 거네? 라는 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화 5만 원짜리 하나 사서 6만 원에 팔아보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한 달도 안 걸려요. 뭐 2, 3주 만에 내가 한번 느껴보는 거죠. 새로운 거를 내가 도전하는데 나 돈이 많이 필요하다거나 이게 오래 걸려서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보거나 이런 게 전혀 필요 없이 뭐 아울렛이나 온라인에 사서 팔아서 이거 괜찮은데? 라는 거를 느껴보는데 걸리는 시간과 돈이 2주 내서 3주 그리고 10만 원 언더만 있으면, 그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이게 나한테 맞나? 라는 거를 들어갈 때 드는 투자금, 그게 그냥 운동화 하나 값이면 된다. 근데 이 얘기 들으면서 좀 의문이 든 게, 솔직히 아무 판매를 해본 적 없는 사람한테서는 이게 2, 3주 만에 팔린다는 확신이 들지 않거든요. 네. 누가 내 물건을 2, 3주 안에 사주지? 근데 그 확신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어요. 중국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억인가요? 제가 오늘 PD님 테스트를 많이 하네요. 한 12억, 13억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5,500만 정도 되잖아요. 20배 넘게 차이 나죠. 그리고 포이즌이란 플랫폼만 사용하는 사람이 3억 명입니다. 쿠팡을 쓰는 사람이 3천만? 이렇대요. 회전이요, 말도 안 되게 빨라요. 이 시장을 겪어보지 않으면 얼만큼 판매가 빨리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긴 하겠네요. 저는 솔직히 제가 판매된 거를 말씀드리면, 제가 물건을 사서 제 기준에 따라서 팔린 거 중에 제일 오래 걸린 게 81일이거든요. 아울렛에서 물건을 사서 판매 완료까지 된 거가 제일 오래 걸린 게 81일이고 평균 21일이 걸리더라고요. 전체 제가 몇천 개를 판 걸 평균을 해보니까, 이건 그냥 거짓 없이 다 얘기 드리는 건데, 평균 3주면 내가 가진 물건이 다 팔리더라. 어쨌든 그 수요는 확실히 있다는 거네요. 수요는 확실히 있으며 판매량이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을 잘 골라서 그거를 저는 팔기 때문에. 부자금님은 패션에도 관심이 많고 실제로도 지금 이거 이케아 조립인데도 스타일리시하게 입고 와서 조립을 하고 계세요. 관심이 있으시니까 물건 셀렉하는 눈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혀 아닙니다. 중국인들이잖아요. 중국 애들은 우리랑 이게 달라요. 그 선호도가 미적 감각이 좀 다른가요? 아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쁘다고 하는 것도 거기서 안 통할 수 있고, 그게 메리트인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울렛이나 이런 데 가거나 온라인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인기 없는 상품들이 할인까지 빠져요. 그 할인가에 있는 것들 중에 중국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게.
포이즌에 들어가 보면은 어떤 게 잘 팔리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거를 싼 가격에 사서 거기다가 파는 거예요. 그 방금 아울렛 이야기 하셨는데 네. 직장인들도 부업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아울렛에 왔다 갔다 해야 한다면은 그 시간적 여유가 다들 없어서 이 직장인들이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방에 계신 분들도 사실 아울렛이 많이 없어요. 아울렛 없는 곳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다 지금은 완전 다 온라인으로만 사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사면은 중국어로 판매를 할 때 그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서 마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마진이 없는 것도 있고 많이 남는 것도 있고, 근데 솔직히 이제 아울렛에서 가면은 마진이 좀 더 남는 것들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살 수는 없어요. 아울렛은 뭐 수량 제한도 있고 막 이런데 온라인은 근데 수량 제한이 없거든요. 온라인으로 사도 돈이 충분히 남는 게요, 저희가 이제 부가세 환급이라는 걸 받는단 말이에요. 수출을 하게 되면. 그게 뭐죠? 그러니까 부가세 환급이라는 거 저도 완전 처음 알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수출을 하면 야, 너는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되는 아이야. 달러를 벌어다 주고 위안화를 벌어다 주고 너는 우리한테 낼 세금 10%를 안 내도 돼. 내가 돌려줄게 하면서 부가세 10%를 나라가 줘요. 나라가 주는 세금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 최근에도 뺏겼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세금을 내는 거밖에 없었어. 수출을 하면 부가세 10%를 나라가 줘요. 그러면 그거는 부가세 신고할 때 환급을 받는 거예요? 조기 환급이라는 것도 있어요. 매달 받을 수 있어요. 구매한 금액의 10%를 그냥 주는 겁니다. 1000만 원을 샀어요. 그리고 포이즌에다가 1200만 원어치를 팔았어. 그럼 200만 원 일단 마진이 생기죠. 근데 포이즌은 수출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산 거에 10%, 100만 원을 나라에서 줘요. 그러면은 마진이 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전 너무 추리하게 나오지 않나요? 지금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근데 손목이 까르띠에라서 추리하지 않습니다. 네, 다리밖에 조림 못했는데 지금 떠들다가, 아니, PD님이 너무 질문이 많으세요. 제 지금 노트북에서는 프로그램이 다 돌아가져 있습니다. 지금 엉망진창이죠? 이렇게 너무 내추럴하게 찍네. 거의 추성훈의 집 들어가는 느낌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조립하기 전에 이제 쭉 해가지고 돌려놨던 거에서 나온 엑셀이에요. 이 가격에 사면은 차익이 얼마 남는다, 마진까지 계산이 다 나와 있는 거고, 이거를 보고 이제 내가 고르는 거예요. 여기서 기존에 리셀을 하시던 분들한테 드리면은 너무 신세계다 라고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이걸 다 손으로 찾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13,000개 정도 되는 키워드랑 그거에 대한 가격을 넣어놓고 이거 돌리면 한 지금 1시간 정도 만에 나온 거거든요. 그거를 내가 손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작업이에요. 기존의 분들은 이걸 해보면 와, 이게 뭐야? 막 이렇게 감탄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하거나 할 때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분들이 오면 손으로 일단 찾아보세요. 그래요. 역체감을 해보라는 거죠. 라떼는 이거 다 손으로 했던 거야 라는 걸 체감을 해보시고 쫙 해보신 다음에, 자, 근데 프로그램으로 돌리면 이렇습니다 라는 걸 느끼게 해드리면은, 이야, 물론 여기서 쫙 찾아보면은 뭐 맨날 막 어마어마한 게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날그날 막 재고도 다르고, 어떤 날은 정말 하루에 많이 산 날은 하루에 1200만 원어치 막 구매를 한 날도 있고, 어떤 날은 700만 원어치 산 날도 있는데, 이걸 돌려도 어떤 날은 뭐 30만 원밖에 살 게 없는 날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제가 할 거 조립도 하면서 딱 들어왔더니 직원들이 마치 정리해 주듯이, 사장님 이 중에서 살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골라서 사고, 그냥 이렇게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국내에 있는 재고 상품을 중국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물건이 재고가 없으면 판매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상품은 판매 못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주력 상품으로 하나를 계속 주구장창 판매하는. 그런 얘기시구나. 브랜드 제품은 그게 좀 달라요. 중국 제품하고 달리 한정 판매라는 게 기반으로 되어서 커진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조던에 뭐 디올 이렇게 합쳐진 이런 것들이 100만 원에 나왔는데 왜 1000만 원이 되느냐? 한정 수량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리셀이라는 시장 자체가 한정 판매된 것들을 내가 사두고 누가 사두고 해서, 그래서 리셀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 거가 항상 거기에 그 자리에 있으면 리셀이 가격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러면 어쨌든 매일매일 상품 재고나 이런 상황들은 알고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이게 재고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 들어가 보면 없다가도 내가 들어가서 어떤 날 들어가 보면 또 있어요. 그게.
이걸 주력으로 하실 때는 어느 정도 시간 투자하셨어요, 하루에? 손으로 할 때는요, 하루에 8시간? 한 3개월을 하다가 현타가 와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서는 하루에 8시간 똑같이 해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쓰면은 시간을 내가 조금 쓰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손으로 찾을 때는 8시간 찾으면 마진이 10%였던 건데 프로그램을 얹으니까 마진이 20%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찾아주는 거가 더 많은 양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더 벌고 싶으니까 똑같은 시간을 때려 박아서 매출을 올리고 마진도 올린 거죠. 부자군님은 그럼 이걸 포이즌을 시작하실 때 전업이었기 때문에 8시간씩 투자가 가능한데, 직장인이거나 아니면 주부분들이라서 하루에 3시간 아니면 4시간 정도씩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프로그램을 돌려놓고 내 할 일 하고 갔다 왔다 보면 찾아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그냥 골라 놓으면 되는 건데, 내가 시간이 조금밖에 없어 그러면 조금만 투자해서 난 여기서 요거만 살래,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그럼 포이즌에서 가장 잘 팔리는 카테고리 하나 짚어주시면 어떤 걸까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발입니다. 신발이 왜, 그러니까 초보자분들도 접근하기 쉬운 이유가 뭐냐면은, 신발은 다 신고 있고 사계절 내내 판매량 크고 적고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판매량도 제일 많아요. 신발이 거의 80-90% 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포이즌은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지금이 제일 빠릅니다. 포이즌이라고 유튜브 찾아보시면 뭐 나오신지 한번 찾아보세요. 뭐 나올 것 같아요? 독? 여기는 너무 요즘 분들이구나. 엄정화 누님의 포이즌이 뜹니다. 네이버에 하셔도 엄정화 누님의 포이즌이 뜨고요. 포이즌이라는 리셀 플랫폼이 작년 10월, 12월 이때부터 키워드가 뜨기 시작해서 리셀러 분들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반년 정도 됐네요? 그렇죠. 제가 딱 시작한 지 반년 됐어요. 다른 부업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다 오래되고 기술자들도 많고 능력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큰 매출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길 들어가면은 이미 포화가 다 되어 있고, 거기는 다 1부 리그 축구 선수들만 있는 곳이야. 아니 여기다 돈 번다는데 왜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안 되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되는 사람들은 다 막 수억씩 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들어갔더니 안 되는 사람들. 왜? 늦어서. 이 포이즌이라는 데는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들어오셔야 제일 빠르거든요. 이것도 저도 모르겠어요. 언제 또 포화가 될지. 포화가 되면 늦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오셔야 제일 빠릅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일정 어떻게 되시나요? 오후 일정이요? 제가 원래 이제 이케아 조립을 오늘 마치기로 했는데 PD님들이 와가지고 조립을 하나도 못 해가지고 이케아 조립 좀 마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포이즌 주문 들어온 거 소소하게 이제 몇 개 포장해가지고 보내면, 저는 뭐 할 게 없어요. 이게 뭐 CS도 없고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주문 들어온 거 포장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 돌려놓고 제 딴 일 하고 오늘 하루가 끝납니다. 그러면은 저 좀 이제 놔주시고요. 이제 저는 조립하고 포장하게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가시고 포이즌 꼭 해보세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